전 세계 관심이 일본 오사카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중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두 정상이 어떤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미중 무역 협상 시나리오 점검해보고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또 이번 주 투자 전략까지 세워보겠습니다. KT투자증권 영업부 이성훈 과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트럼프와 시진핑 두 정상의 만남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여러 가지 경우를 다 나눠서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우선 무역 협상이 완전 타결되는 어떻게 보면 빅딜 경우의 확률을로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 확률은 가능성은 낮지만 한 20% 정도로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종전에 그 2천억 달러 어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다시 25%에서 40%로 희귀하는 그런 좀 방안이 그나마 좀 빅딜에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포괄적 합의가 그 다음에 나올 수가 있겠죠. 9월에 유엔 총회나 11월 에이펙 정상회담까지 세부안에 대한 추가 협상이 지속되는 어떤 숨어질 경우, 이 경우가 가장 확률이 높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협상이 결렬되는 최악의 경우인데, 이 정도 같은 경우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역시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 전 품목에 대해서 25%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 측에서 통상 보호에 나서는 그런 최악의 경우가 가능성은 없지만 10% 정도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미중 무역 전쟁과 함께 연준의 금리 인하 여부도 관심사인데요. 지난주에 FOMC 이후 시장은 7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100%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 파월 의장 연설이 예정돼 있는데 과연 금리 인하 기대에 확신을 줄까요? 네, 우선은 연준이 6월에 FOMC 통해서 기준금을 동결했는데, 우선은 지금 7월에 인하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입니다. 우선 연준 의장 같은 경우에도 이거에 대한 연설 부분에 있어서 우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연설을 하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고요. 우선 시장 추정치가 향후 세 차례 이상 인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 세 차례 이상 인하에 대한 현실화 가능성에 대한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단기적으로 유동성 장세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될 수 있다는 점에 한다면 우선은 지금 현재 인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최소 2번은 나올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연준 의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미국의 어떤 완화적인 스탠스를 계속 유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연설이 중요하다기보다도 이 인하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는 연설을 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됩니다. 네, 연준의 통화 정책과 이 미중 무역 갈등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에서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할지 주목할 경제 지표까지 함께 짚어주시죠. 네네,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역시 G 정상회의가 금요일부터 있기 때문에 어제 지난주처럼 이 FOMC 회의 전에 지수가 관망세를 유지하는 그런 부분을 계속 갖고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우선 지난주와 마찬가지인 종목별 장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매크로 불확실성이 지금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시장에 대한 어떤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배수주, 그리고 방어주, 또 자산주 이런 종목들에 대한 관심을 계속 가져야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정상회의 전후로 해서 경제지표를 살펴봐야 되는 게 맞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데, 목요일날 미국 1분기 성장률 확정치가 발표가 예정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중국 LPMI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에도 살펴봐야 될 중요한 경제지표이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KT투자증권 영업부 이성훈 과장 연결해서 이번 주 증시 전략 세워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